지금부터 106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06회입니다. 다음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잘못된 것은 이죠. 자,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죠. 목적 적합성에는 이 세 가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신뢰성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1억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건물 1억 하고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5년 뒤에 이 건물이 3억이 되었다. 그런데도 장부에는 1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역사적 원가주의다. 자, 그러나 현재는 3억이잖아요. 자, 그래서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맨 처음에 취득했을 때 가격 높아지지만 그 목적 적합성은 자, 근데 실제로는 3억이다. 이 거꾸로 된 겁니다.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그 목적 적합성은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번에 회계 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당연히 가능해야 됩니다.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계의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리고 비교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얘 둘이가 먼저 우선이고요. 그 뒤에 비교 가능성이 따라가는 겁니다.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3번 질적 특성은 회계 종교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중요성, 유용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표가 되는 거죠. 재무제표가 됩니다. 자, 자산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타인자본은 부채죠. 부채를 타인자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자기자본.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죠.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입니다. 밑에 설명이 잘 되어져 있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답은 4번. 3번 문제.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또 일명 자산처리, 취득원가 포함한다는 뜻이 자산처리하는 거죠. 않는 것은 토지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원가 포함을 하죠.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 그런 유형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또는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토지 건물은 등기소에서 등록하고 차량 운반구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등록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자산들은 취득을 했을 때 국공채를 매입을 합니다. 보통 샀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팔죠. 그런데 취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액면은 10,000원인데 현재 가치는 보통 낮죠. 9,000원. 자, 그러면은 차변의 단기 매매 정권 9,000원. 자, 현금 10,000원. 액면대로 삽니다. 그럼 요쪽에 1,000원이 차이가 발생하죠. 현재 가치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건 뭘로 처리하느냐? 자산 처리하죠. 토지면 토지로 처리하고 건물이면 건물. 자동차 취득했을 때는 차량 방부. 3번은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설계 관련된 수수료. 예, 지도원가 포함해 주세요. 답은 2번. 뭐 상품이나 광고 서비스 소개, 광고 선전비, 비용이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 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유가증권 옳은 것은 자,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 채권의 주식 아니죠. 만기가 있다는 것은 사채 채권들만 되는 겁니다. 채권 사채만 되는 겁니다. 사채, 공채, 지방채, 국채. 주식은 만기가 없죠.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상 맞죠? 1년 미만이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죠. 자, 주식 형태만 아니죠. 주식, 채권 다 됩니다. 틀렸죠? 3번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 채권 다 되고 당좌 자산에 분류된다. 맞죠? 답은 3번.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에만 아니라 했죠. 뭐만? 채권에만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5번 문제.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자, 요 밑에 참조하면 되죠. 자본금, 자본은 크게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여기서 자본 뭐죠? 주식. 우리 회사 주식입니다. 자, 자본조정은 여기 있죠. 우리 자본잉여금하고 서로 반대말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반대,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감작 차익 반대,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 반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뭐다? 자본 조정입니다. 자, 아닌 것은 1번이네.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수익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자, 먼저 요 밑에 먼저 보고 문제를 볼까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 자, 얘는 수익이죠. 그 기타 등등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그 수익을 얘들은 수익이다.
그죠? 얘들은 수익이다. 자, 이거 말고도 기타 수익은 여기에 만족하면 수익이다. 뭐? 수익 가득 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수익이 가능하다. 그죠? 예.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되었을 때, 신뢰성 있게 측정했을 때, 경제적 효익,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경제적 효익은 돈이죠. 자, 이런 경우도 수익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등등은 여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래야 수익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1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자, 대부분은 발생주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발생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2번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배당금 수익은 요 배당금 있죠? 받을 권리와 확정되는 시점, 그죠? 확정되는 시점. 자, 그 다음에 4번에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수익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식한다. 우리나라는 발생주의입니다. 자,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용과 수익이 확정됐을 때만 인식한다. 그에만 인식한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발생주의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 발생했지만 지급은 내년에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올해 미수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올해 지급해야 되지만 내년에 지급할 것이다. 그러면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미지급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게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 용어는 틀린 겁니다. 7번 문제. 단기 매출원가 얼마인가? 자, 나와 있죠? 자, 기초상품 50만 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기말상품 150만 원. 매입액률이 75만 원. 총 매입액 800. 타계등 대체 있네요. 마이너스 30입니다. 판매 대행 수수료. 얘는 판매 대행 수수료. 이 수수료 비용. 이거는 여기에 매출원가에 해당이 안 되죠.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순매입액을 구하면 725만 원. 순매입액을 725만 원 넣고 마이너스 기말 마이너스 대체 하면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계산하면 775만 원에 마이너스 180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얼마죠? 19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8번 문제. 2022년 12월 26일
거래처의 상품을 인도했으나 그럼 뭐죠? 인도에 있죠. 인도주의. 요때 매출 잡아야 됩니다. 매출, 수익 잡아야 되죠. 수익 인식, 매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품 대금 전액이 그 다음 해 입금되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답니다. 뭐죠? 2022년도에 요때 매출로 잡아야 되는데, 그죠? 요때 수익을 인식 잡아야 되죠. 그런데 언제 잡았다? 2023년도에 수익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요때 미치는 영향,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때.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되죠? 수익의 과소평가됐겠죠. 요때 수익 잡아야 되니까. 수익이 과소평가되었으면 이익은 역시 과소평가됐을 거고. 같은 거죠? 그러면 자본의 과소평가됐겠죠. 그죠? 자본의 과소. 자, 그래도 이게 답이 없네요. 원래 그러면 돈을 외상으로 매출했죠? 자산의 과소평가되겠네. 돈을 내년에 받기로 했죠? 그럼 하나 있죠? 비용 이해는 없죠? 부채 이해는 없고. 그죠? 수익의 과소죠? 답은 1번이 되겠네. 요때 받기로 했는데 그럼 요때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 잡았어야 되죠. 근데 요때 수익 잡았다. 틀리다는 거죠. 자산의 과소. 원가 행태, 원가의 문제. 고정비, 변동비 하는 거죠. 자,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 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는 총원가가 변동하는 혼합비 뭐죠? 고정비도 있고 변동비도 있다. 변동비도 있다. 혼합비라는 거죠. 어떤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준변동비. 여기까지가 고정비고 요 이후는 변동비다. 그래서 합쳐서 혼합비다. 이 고정비가 뭐냐? 기본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요금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 전화요금을 변동비라고도 얘기하지만 준변동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얘 둘이는 고정비가 맞겠죠. 얘는 변동비가 맞습니다. 요 설명은 혼합이라는 말 때문에 준변동비를 설명한 겁니다. 전화요금 또는 전력비 합니다. 10번 문제. 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옳지 않은 것.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 1번이죠.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조선업 건설업 맞고요. 직접비, 간접비 구분을 해서 간접비를 배부하죠. 그 다음에 지시수별 또는 제품별 원가 계산하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정확도가 높다.
정확도 높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보다 정확도가 높다. 잘 나오는 말입니다. 11번 문제. 공손. 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 여기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기초 수량이 400개, 기말 수량이 200개, 착수가 1000개, 공손 수량이 200개랍니다. 그럼 완성을 구할 수 있죠? 1000개네? 자, 그런데 이 공손에는 정상적인 공손이 있고 비정상적인 공손이 있죠. 정상적인 공손은 정상적인 작업 환경에서도 발생하는 불량품, 비정상적인 것은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작업 환경에서 발생한 불량품입니다. 얘는 원가성이 있다. 원가에 포함하고요. 얘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죠. 불포함.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라. 여기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 뭐? 비정상 이런 뜻입니다. 비정상은 몇 개냐? 자, 그러면 정상은 완성의 5%라 했죠. 완성이 여기 있죠. 완성의 5%. 계산하면 몇 개? 50개. 그러면 200개 중에서 정상이 50개. 그러면 비정상은 몇 개? 150개. 답은 150개. 12번 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총제비죠. 총제비는 얘를 말하는 거죠. 얘가 총제비입니다. 이 세 가지 총 들어가면 얘다. 자, 기초제공품 10만 원 되고요. 직접 재료비 18만 원 되고요. 기말 제공품 8만 원. 직접 노무비 32만 원. 전력비 임차료 25만 원 여기죠. 총 제조 원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답이죠. 75만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부가가치세죠.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여기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있죠. 재화의 수입은 있습니다. 용역의 수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과세 대상. 14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말이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게만 아니죠? 틀렸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죠. 그래서 타 관할 세무서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서류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죠.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개시일 이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개시일 이후에도 할 수 있고, 그죠? 개시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사업자 등록증 안에 있는 내용이 변경이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며칠 이내 신고해라,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다, 얘는 지체 없이다. 답은 2번. 15번 문제. 간이가세자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전 1영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간이가 세자다. 개인 사업자죠. 예, 법인은 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 법인이 너무 틀립니다. 8천만 원 미만인. 해당 과세기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맞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 의무 면제가 됩니다. 면제. 그러니까 8천만 원 요 아래가 간이죠. 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800만 요 사이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여기는 발급 의무 발급해야 됩니다. 간이라도 발급해야 됩니다. 요 사이는. 예. 4번에 환급받을 수 없다. 아까 4,8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급은 없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